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문화에 대한 것, 특별히 문화 연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그런 참 설명이 요구되고 또 많은 그런 이론가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의 그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단 화면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문화 연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동영상에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화 연구에 대한 그런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그런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영식 총신대학교 교수님 쓰신 그리스도인을 위한 문화이해 이 책에 문화에 대한 특별히 문화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공 교수님의 책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 책 비판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 김지훈 박사님이 쓰신 이제 비판 커뮤니케이션이 문화 연구 특별히 그 많은 여러 학자들에 관한 것도 이론에 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정재철 박사가 쓴 문화 연구 핵심 개념이라는 책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 연구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스튜어트 홀이라는 사람이 쓴 스튜어트 홀이 아주 유명한 그런 문화 연구 학자인데요. 특별히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의 현대문화연구소에 계셨고 문화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 연구 1983 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 강의 이런 내용들이 문화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문화를 우리가 좀 더 학술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론과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해봤고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 또 이해를 했는데 저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백과사전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 여러 그 교수들이 쓴 글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좀 미흡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사상은 좀 유물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 연구는 이 막스의 그런 유물주의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뭐 경제 결정론이라든지 뭐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하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평가하고 검증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 문화 연구 방법론을 잘 이해하고 또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문화 연구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문화를 연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도움을 드릴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 연구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문화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핵심은 바로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고 또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인간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문화 연구요. 또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그런 삶의 양식,
인간이 쓰는 언어, 또 사회, 공동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정체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화 연구란 인간 연구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연구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어떤 인류학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있죠. 생물학적, 인류학적, 뭐 사회학적 이런 참 이해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초기 인간부터, 그러니까 이 초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런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연구는, 이 사람들의 연구들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화 연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참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문화 연구를 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좀 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발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완성도가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문화 연구, 이런 학자들의 문화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법과 이론을 배우면서 우리 기독교 문화 학문 연구를 좀 더 알차게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문화 연구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연구는 인간 연구니까 문화 연구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인류학, 특별히 문화 인류학 혹은 인류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인간을 알게 되면 문화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 특별히 인류학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데, 인류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의 모든 시대 속에서 또 인간의 그런 전 인간 세계들 속에 있는 일체 현상들, 모든 그런 인간들의 모든 활동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류학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문화와 그러니까 인류학 중에서도 문화와 관련해서 인류학이 나올 때는 문화 인류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인류의 생활 및 역사를 문화면에서 또 어떤 실제적이고 증거, 실증적인 그런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인류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 문화 인류학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연 인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인류학. 자연 인류학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넓은 의미의 인류학 가운데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생물로서 인류를 다루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생물이다, 생명체다, 생물이다. 그래서 인종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신체적인 특징, 주거 환경, 풍습,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유전하게 발달됐죠. 예전엔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유전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또 형질을 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유전적으로 얼마만큼 뭐 70%, 80%가 닮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생 인류가 소위 말해서 이제 현생 2부라 그러죠. 유전자 2부는 한 뭐 15만 년, 뭐 20만 년 됐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또 유전자 그런 연구가 발달이 돼가지고 또 이제 많은 그런 발전을 또 주는데,
자, 이렇게 자연인류학은 그런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것을 보는 거고,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삶의 영역을 많이 연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류학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고고학, 언어인류학, 민족학, 민속학, 민족지학.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민속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과 향토의 그런 어떤 그 종족, 그 지역의 민간적인 그런 신앙이나 민간적인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학이고, 민족학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민족학 혹은 민족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인류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넓은 뜻으로는 문화인류학과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현장 조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 문화의 그런 기술, 그런 민족지를 자료로 하여 통문화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방법적인 특징이고, 주로 민간 전승들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민속학과 대비가 된다. 이게 이제 122번에 있는 이 민족학입니다. 민족학.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어떤 특징, 민족의 특징을 문화적으로, 한국 민족은 한글을 쓰고 뭐 김치를 먹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어떤 뭐 마늘을 먹어서 급하다든지 뭐 김치를 먹어서 다혈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민족 지학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문화기술지라고도 불러요. 그 에트노그래피라고 그러는데, 민속지학, 민족지학 혹은 문화기술지,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이고 정량적이고, 그러니까 질적이면서도 양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현장의 그런 것들을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런 문화기술지 혹은 민속지학, 민족지학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민족과 관련한 그런 분야죠. 민족의 특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화인류학하고 관계되어 있다. 또 이제 그 인류학 중에는 사회인류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화는 인류학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고고학, 우리가 하는 고고학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고고학에 대해서는 설명 넘어가고요. 선사고고학, 글자가 없을 때의 그런 그 삶의 그런 모습이죠. 선사니까 역사이자 기록 이전의 것을 선사라고 그러죠. 생물인류학, 아까도 했죠. 유기적인 인간의 조사를 하는 거고, 형질인류학. 그래서 행동, 생물학적 양상, 영장류,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형질인류학. 사회인류학을 보면 인간 사회를 널리 비교 연구하고 사회생활이나 문화를 하나의 통합체로서 연구하기 위한 이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이 사회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 문화와 사회를 연구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지, 여기 있죠.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이렇게 질적, 양적 조사하는 것, 민족지와 같은 현장에 참여하여 관찰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문화인류학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변이와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그래서 문화는 인간의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믿음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화가 역동적으로
또 어떤 믿음, 신념과 관련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문화인류학에서는. 언어인류학은 아무래도 언어를 많이 강조하겠죠. 그래서 언어의 역할을 강조하고 연구하는 것이 언어인류학이다. 그래서 뭐 데우스, 세우스, 제우스 예를 들어서 그게 다 같은 거잖아요. 데우스, 세우스, 뭐 데움, 데우스, 제우스,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을 이제 각 민족별로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 인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또 응용인류학,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 가는 거, 응용인류학. 그래서 관련된 인류학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학과 우리 문화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류학이라는 것은 결국 참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현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각종 논리와 사고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오늘날에는 지구촌 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서로 평등함을 인식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을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점점 인간이 하나라는 것, 평등하다는 것, 이런 데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공헌을 인류학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학을 통해서 다 문화가 다 비슷하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또 뭐 장래 문화라든지 또 뭐 어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덕과 질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진화론적으로 서양 사람들을 백인은 우수하고 동양인은 덜 문명화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학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인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인간을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표면적인 자연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습, 뭘 먹고 또 뭘 즐겼고 이런 거는 다 현상적인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참 모습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어떤 문화적인 사명,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문화와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이런 면들이 이제 이런 인류학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 참 보이지 않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만들어졌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인류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시의 말씀, 그 문화 명령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세속적인 인류학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0분 같네요. 자, 그러면 문화 연구란 뭐냐? 그래서 이제 문화 연구라는 것이 주로 그 영국에서 나왔고 특별히 이제 그 막스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 정의를 살펴본다면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를 대상으로 개인과 집단에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분석해내고자 하는 이론적, 비판적, 실천적 사회연구다.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권력을 분석하는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좀 더 사회학을 공부했다면 이게 바로 권력관계를 많이 추적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적인 관계고, 변증법은 헤겔이고, 헤겔의 그런 좌파인 유물론 쪽에서 막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계층의 그런 힘의 대결,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노동자와 그 자본가의 그런 권력 관계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충돌이고 또 혁명이고 또 변화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요런 유물주의적인 그런 상당한 사상이 이제 이 문화 연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문화 연구가 많이 다른 영역, 기독교인도 문화 연구하고 다른 어떤 연구가들이 이 문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이 정의를 이렇게 꼭 안 해도 될 텐데, 주로 문화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이런 쪽에 어떤 인간의 삶의 생활을 연구한다든지, 또 사회와 인간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관계 내지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또 관계 속에서 인간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영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관계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의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험적으로 문화를 분석하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화 연구의 정의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특징을 찾아내고, 또 이게 계층이 충돌하고 또 우발성, 사건이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연구는 이제 하나의 변동이다. 뭐 정반합이니까 늘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런 구도라면, 이런 문화 연구 내지 유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화로는 아주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충돌하고 변화하는, 그래서 정과 반이 합해서 새로운 곳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잘못된 왜곡된 부패한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로 되돌려주는 본질적 문화로 가는 그런 관계라면, 이런 유물론자적인 이런 문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은 뭐예요? 상당히 변화무쌍하면서도 그렇게 충돌적이고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참 지배와 권력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문화 연구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 연구의 주요 개념과 범위, 이론적 전통을 보겠습니다. 네, 그 문화 연구에 있어서 이제 개념과 범위, 또 이론적인 전통, 그러니까 이제 문화 연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전통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옮겨드린 겁니다. 문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거죠. 그동안에 거대한 뭐 어떤 거대 담론에서부터 좀 더 일상적인 것을 대상으로 참 문화 연구로 옮겨가죠. 그 사람이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사람이 그런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또 문화는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거대 담론에 의해서 강가되었던 아주 주제가 거창한 것들, 뭐 철학, 종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것들보다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문화를 이제 연구하고 또 그런 실천적인 연구 과제로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상위적인 거, 문화를 이렇게 고상한 예술이나 지식, 이게 이제 어떤 그 상위 문화가 아니라 좀 더 좀 하위 문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문화학자죠. 이제 이것도 하겠습니다. 뒤에서 또 에드워드 톰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다 이제 유물주의자들인데, 윌리엄스가 좀 더 어떤 그런 평범한 삶, 일상의 삶에서 문화를 강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드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투쟁, 문화 속에 문화들이 있는데 각각의 문화가 투쟁을 한다는 거죠. 그죠? 뭐 고급 문화, 저급 문화가 투쟁을 한다는 거죠. 또 긴장이 있고 갈등, 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참 잘 이거를 이제 좀 화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데 이제 이 톰슨은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증 합의죠. 이런 해결 또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상호작용 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런 과정들을 중요시한 것이 이제 톰슨이라고 봐. 그러니까 시작은 윌리엄스가 평범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일상의 삶에서 문화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자, 문화 연구의 이론적인 전통에서 볼 때 이 문화 연구가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꽃은 미국에서 핀 거죠. 대중문화가 미국에서 폈으니까. 이제 영국은 좀 더 좀 고상한 문화, 이걸 좀 이론적이고 원칙적이고 학술적인 것을 강조를 한 거죠. 유럽에서는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순수성이 없다고 본 거죠. 뭐 연극이나 섹스피어 문학이나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문화를 아주 문화로 본 거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좋지 않게 봤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그런 어떤 기술과 그런 어떤 참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영향력을 많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유럽의 참 문화적인 특징은 이제 이런 광범위한 문화적인 주제, 뭐 비극, 섹스피어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런 광범위한 문화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서사시적인 이런 주제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연구의 관심이라면, 미국은 이제 좀 더 좀 낮은 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나 대중사의 이론, 프랑크 하르파의 비판 이론 등이다. 유럽의 학문적인 전통이 거대 담론을 이제 가져온 거죠. 거대 담론. 여기 보면 이제 113의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사회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이고 또 통일적인 그런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대 사회 이론이죠. 그런데 유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은 이제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좀 더 그 중범위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사회 이론이 아니라 중범위 이론은 좀 더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그냥 그 문화와 그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134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뭐 미국이 지금 테러가 일어난다, 인종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게 특정 문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연구를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이 심한 것이다.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중범위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이제 보시고, 여기 많은 이런 학자들이 나와요. 이런 헤게모니를 좀 안토니 그람시라든지 또 뭐 이런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이론 방법론을 문화 연구 방법은 하나의 이론적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유물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물주의가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 철학까지 많이 갈 수가 있지만 근세에 있어서 헤겔의 영향이죠. 헤겔의 좌파인 포에르바라든지 그런 헤겔주의자들 가운데서 물질의 통일성을 강조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였던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물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유물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떤 물질적인 특징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특별히 자연 환경과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이제 어떤 그런 초점, 점을 찍는 그런 연구인데, 그러니까 결국 물질하고 생계죠. 삶이죠. 살아가는 거. 생산성이라든지. 또, 이 문화유물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를 접근하냐면 인간의 삶의 물질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 환경, 그리고 특정한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것, 특별히 요거하고 거의 같은 설명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문화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유물론자들은 물질이 문화다는 거예요. 정신이 문화가 아니고 영적인 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물질이 문화가 되는 거고, 먹는 게 문화가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을 갖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 즉 그 권력이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뭘 많이 생산한다, 노동을 많이 한다, 그걸 통해서 문화가 결과적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문화를 아주 순수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문화 유물론자들은 삶의 기본적인 사실들이 문화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것들이 문화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세 수준의 모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뭐 천연자원, 경제, 인구,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하나의 하부 구조, 이걸 토대라 그러는데, 파운데이션, 하부 구조에 이런 천연자원, 이건 자연이잖아요. 경제, 뭐 인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하부 구조가 이제 그 위의 구조, 상부 구조. 그러니까 이념, 가치, 믿음, 신념, 뭐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화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든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또 사회학적인 문화 연구에 있어서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은 문화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면서 의미를 사회학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사회 속에서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은 없는 거죠. 문화 이해를 인간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연대해서 살아가는 제도, 또 공동체, 그런 사회적 접근 속에서 문화를 이해한다. 또 뭐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 방법, 그건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러 문화들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인간 삶의 총체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 인류학이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인류학이지만, 요 해석학적 인류학을 통해서, 해석적인 것을 통해서 문화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이라든지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무엇에 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뭐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무슨 제사를 지내는 거냐? 왕에게 뭐 바치기 위해서 뭐 만든 제사냐? 뭐 음악이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는가?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중요한 상징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해석학적 인류학으로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문화 연구 속에서 이제 구조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조주의. 그래서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 요소들 사이에 서로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일본에 대한 그런 뭐 미움이 있겠죠. 또 뭐 일본이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는 이런 정신적인 그런 구조가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겠죠. 뭐 아랍 사람이다. 그럼 아랍 사람들은 다 이슬람은 다 언어를 아랍어로 쓰잖아요. 그게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는 게 구조주의죠. 그래서 그 구조가 성립되는데 그 구조 내 속에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의 의미가 생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는 그 구조 안에서 생기지 구조 밖에서는 안 생기다. 구조 밖에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문화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것이 구조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소세르라는 사람이 언어학에서 이 구조주의를 말을 했어요. 그 언어 속에서 구조주의를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제 그 언어에서 시작해서 문화, 정치, 또 뭐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을 쓰는데 그중에 이제 구조주의 방법 뭐 이런 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문화를 패턴과 형태로 보는 견해 이거 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뭐 칼이다, 뭐 칼의 문화, 사무라이 문화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 또 지역, 뭐 인디언의 북부 지역이다, 남부 지역이다. 그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유형, 어떤 지형이라든지 또 뭐 바닷가에 사느냐, 농업을 하느냐,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흙이 많고 뭐 나무가 있으면 도자기 문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제도적인 교육, 사회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구조, 조직 구조 속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제도 구조와 기능으로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의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화 연구 혹은 이제 이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어마어마한 용어가 나와서 아주 참 이게 신학 공부도 어렵죠. 히브리 헬라어도 어렵지만 이 문화 연구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 그런 개념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화 연구, 뭐 했지만, 그러니까 문화 연구는 이제 문화주의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50년대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 있는 그 현대문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문화 연구소라는 것이 리차드
호가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유물론적인 문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이제 그래서 문화 연구가 또 대중문화, 뭐 계급 문화, 뭐 하위 문화,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뭐 가능한 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각주를 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문화 연구라는 것은 그 막스의 그런 참 그 유물사관에 의해서 문화 이론이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적인 그런 문화 이론, 문화 연구가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문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학. 문화학이라는 것은 좀 더 여기 보시면 이제 학문적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이해와 서술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문화에 대한 예견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문화하는 그런 사회학, 이게 이제 문화학이죠. 그래서 좀 더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하는 것이 문화학이다. 또 뭐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민족 중심적인 자기 문화가 최고라는 거죠. 또 문화 사대주의, 이건 이제 다른 나라 문화를 너무 이제 흠모하고 거기에 종속되는 거죠. 문화 제국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기 문화가 우월할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문화를 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나라 문화를 자기 나라 문화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 문화 언어도 다 못 쓰고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를 다 버리고 일본의 그 신도이즘을 이렇게 따르도록 강요한 거죠. 이게 문화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자문화주의에서 그 다음에 문화 제국주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절대는 없다. 그래서 상대 나름대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형평과 생성 배경을 상대적인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 그쪽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관념에 입각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는 그 고유한 한국이면 한국, 뭐 중국이면 중국, 그 문화를 각각 이해하지 그거를 흡수 통합하는 그런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또 뭐 문화를 너무 우수하거나 뒤틀어지거나 이렇게 보지 말라, 뭐 그런 얘기죠. 문화 진화론, 문화가 발전해 간다. 상호 문화주의, 문화 패권, 또 그라심의 헤게모니,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 그람심이 그런 그 막스의 문화 그런 막스 유물론을 가지고 어떤 그런 주도권적인 그런 문화 이론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헤게모니 문화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문화적인 전유는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도용하기도 하고, 하나 어떻게 보면 남의 문화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 문화처럼 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 문화, 또 멜팅파, 미국 같은 경우는 혼합 문화, 또 뭐 두꺼운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두꺼운 기술이라고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문맥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그 어떤 문화, 그 어떤 행동을 이해하라. 그게 이제 두꺼운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기어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기어츠라는 사람이 어떤 해석 이론이죠. 주장한 겁니다.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커 문화, 메이커 문화 아시죠? DIY, Do It Yourself.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3D 이런 프린트를 가지고 직접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자기가 직접 짓고, 이게 이제 바로 메이커 문화죠. 하위 문화, 그 서브 컬처라고 해서 지역적인 그런 문화인데,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 집단에서 쓰는 문화죠. 그래서 대중문화, 도시문화, 청소년 문화 이런 거죠. 청소년에만 관한 문화, 뭐 흑인 문화,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아시아 문화, 예를 들어서 일부 집단,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문화죠. 그래서 또 반문화, 이건 이제 카운터니까 지배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죠? 뭐 히피 문화, 머리를 왜 잘라야 되느냐, 머리를 길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또 문화유물주의, 문화유물주의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문화유물론 혹은 문화유물주의는 같은 말이죠. 서로 다른 지적 전통과 발전 과정을 가진 두 개의 핵심 개념을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문화는 물질적인데, 이 문화의 물질적인 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하부에서 상부로 이제 영향을, 물질이 상부 개념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생활화되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문화유물론이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의 그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에 소장했던 그 윌리엄즈, 이런 사람들은 물질성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마르크스 주자들이 경제적 생산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경제 결정론, 그래서 경제가 모든 걸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고 생산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데, 그게 이제 좀 그걸 비판을 좀 하고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영역이 이제 어떻게 물질성을 갖게 되는가, 비슷하지만 어떤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런 과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제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물질성은 인간의 생산 행위가 일어나는 영역이다. 굉장히 뭐 유물론, 무신론적인 거죠. 인간 중심적이죠. 자, 문화 자유주의, 또 문화 심리학.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갑니다. 또 문화 사회학, 사회학적인 걸 많이 보는 거고, 대중문화, 대학문화, 문화산업, 문화제국주의, 뭐 상징 이데올로기, 어떤 세계관이죠. 행위자가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틀, 또 행위의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행위의 표준이 되는 세계관,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죠.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하위 문화, 어떤 그런 그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화, 뭐 흑인 문화, 뭐 청소년 문화, 이런 거죠. 헤게모니 이론, 요 사람이 한 거죠. 어떤 주도권의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화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기능주의, 또 비판 이론은 뭐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게 창립이 됐는데, 막스주의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현대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많이 이렇게 쫓겨났는데, 미국에 왔다 다시 이제 독일에 가서 이걸 세웠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뭐 아도르노, 막스 호르크하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나 의식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이 경시되는 상황을 비판한 거죠. 인간의 마음, 내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유물론적으로 보니까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나 문화 사람이 대중들의 사고를 획일화시켜 체제 순정,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 체계적인 수능적인 인간을 만든다 이거예요. 네? 그런 어떤 형상적이고 정신적이고 품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무슨 기계적인 노동자 기계로 만든다 이게 문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대중문화나 문화 산업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소외와 이런 이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좀 구조주의도 해놓고 아까 구조주의 설명했죠. 제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 문화 또 방법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벌써 50분 강의가 됐네요. 또 문화 정치학 재미있습니다. 문화 정치학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하부 구조 이건 막스가 얘기한 건데 사회 경제적 구조 즉 사회 생산관계 총체를 이 칼 막스가 하부 구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고 또 지하 자원을 가지고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하부 구조 토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대 파운데이션. 상부 구조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결국 그런 어떤 자본가 뭐 이런 거가 이제 상부 구조에 있는 거죠. 하부 구조와 대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생산 관계를 유지해주는 힘 있는 것, 국가죠. 그죠? 법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부 이런 규범 체제, 뭐 종교. 그러니까 결국 막스는 이런 것들은 다 상부의 모든 것들은 하부, 생산력, 노동력 이런 거에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아래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변혁시키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건데 막스는 물질로부터 상부 구조를 가치 체계, 정신, 문화를 완전히 이제 변혁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적인 사관이죠. 또 감정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개념 이런 것들 또 어떤 뭐 특별한 느낌을 나타내는 사회적 경험과 관계의 특질 이거를 이제 감정의 구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이해가 있는데 이 대중문화 이해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하려면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저 상식적인 또 그런 어떤 뭐 이런 학자가 있다 정도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더 연구해 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 제가 간략간략하게 하고 한 몇 분 안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연구 가운데서 특별히 영국에서는 유물주의적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문학이라 그럴까 고상한 그런 연극이라 그럴까 뭐 섹스피어 문학이라든지 반제시장이라든지 이런 아주 총체적인 거시적인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미국 문화는 대중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아주 그런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화를 이제 확장시켰죠.
독일과 뭐 프랑스 이런 데서는 독일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있어서 인간성을 많이 강조하고 인간의 내면적인 것, 너무 기계적이고 유물적인 것을 반대하고 내면적인 인간관 속에서 본 그런 문화, 기계적인 걸 반대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런 이제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대중문화 혹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대중문화가 지금 뭐 굉장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대중문화가 뭔가 이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요 두 분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대중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뭐 이런 거,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산업민주화 뭐 이런 것들 해서 결국은 이런 대중의 집단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문화. 뭐 굉장하죠. 뭐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제 굉장한 미국의 이제 매스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가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 겁니다.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런 막스에 대한 어떤 반대를 통해서 이제 문화를 새롭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했어요. 요 사람 그 사르디스 문화연구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마빈 해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명한 스튜어트 홀이 다 문화연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문화유물론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 많은 그런 참 그 문화론이 나와요. 칼막스의 그런 문화론, 이런 그람시의 문화론, 뭐 윌리엄스의 문화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가 요 네이버에서 많이 이렇게 따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칼막스는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유물사관, 유물주의적인 또 이런 뭐 토대주의, 뭐 또 경제결정론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경제결정론 읽어보시고요. 또 헤게모니를 정한 그람시, 권력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쥐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중문화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윌리엄스의 문화에 관한 거 아까 했으니까 일상적인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 레비스트로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구조주의 이런 또 많이 했으니까 인류학에 관한 언어학적인 이런 걸 연구하신 분, 또 뭐 피스크, 그다음에 파머 톰슨, 아까 좀 잠깐 했죠. 신자파 이런 사람들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화 이론, 이런 이제 세속적인 학자들, 이런 소위 자기들이 주장하는 문화학자, 문화 연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결국 보이는 것, 보이는,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인간의 그런 노동과 생산,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이해한 거죠. 결국 무신론적인 문화관인데, 우리 기독교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문화 명령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문화 행위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문화적인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 연구에 대한 수업을 제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또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그런 문화 이론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고 또 방법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 문화,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문화 사역을 잘 이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 이론을 배우고 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들의 문화 이론을 우리가 평가하고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도입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게 이제 막스라든지 유물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떡이 많아야 문화가 풍성해지고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국가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칼빈은 떡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라.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문화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문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문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옛사람,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a poin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월드 포인트로 살지 말고 우리는 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진정한 문화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문화론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중요한 그런 그 용어들,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